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호출입니다. 네, 누가 불렀나요? 볼까요? 전대 출마론 속 목격담 정치로 간보는 한동훈.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런데 전대 출마론 얘기가 지금 분분하게 있는데 이런 와중에 목격담 정치를 하고 있다. 목격담 정치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따로 뭐 어디 인터뷰를 한다거나 공식 일정에 나온다거나 하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누구랑 밥 먹었어요라는 얘기가 파파라치 것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어젠가요? 어제도 또 하나 올라왔습니다. 어제 뭐가 올라왔느냐? 네, 한동훈 님 봤어요. 네, 님 봤어요. 라고 힘내세요. 못 외쳐드려서 아쉽네요. 팬이신 것 같아요. 네, 팬카페에 올라온 글이었습니다. 사진과 지금 뒷모습이죠. 네, 누가 봐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맞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이런 모습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진짜 매일같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목격담이. 이번에도 이 거주지 근처에서 거주하는 이 조국동 근처에서 좀 이 포착이 됐었다라는 건데 제목이 목격담 정치로 간본다. 이승환 의원님. 네. 목격담 정치로 간본다. 요런 표현은 살짝 네. 약간 시각이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길에만 나가도 전 국민이 알아보는 사람이고 네. 당연히 그래서 봤다 뭐 이렇게 포켓몬 찾기처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런 모습 보니까 얼마 전에 그 수도권 선거 뛴 낙선자들하고 좀 이렇게 자리를 했는데 네. 아유, 지역구 다니기 너무 힘들다. 동네 다니기 너무 힘들다 얘기하는데 한동훈 위원장도 다니는데 열심히 다니라고 얘기해주고 싶고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 뭐 나와라 마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지금 뭐 일각에서는 어디 그 총선 패배에 책임 있는 장수가 바로 나오냐 이런 얘기, 또 일각에서는 정치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당대표를 하겠다고 하는 거냐라고 이 얘기가 많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두 가지 사례 스터디를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사례. 네,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 사례입니다. 대선 지고 지선 지고 모든 선거 패임 다 본인에게 있다고 했는데 네. 본인은 보고에 나가서 배지 달고 당대표 되고 하는 거 보면서 이제 더 이상 패장은 좀 이렇게 뒤에서 보이지 않게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정치의 초식이 깨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의 사례는 정치 초년생의 당대표라는 큰 자리에 맡기 좀 어렵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저는 순전히 평론가의 입장에서 대통령께서도 단 한 번의 선거로 대통령 되신 분 아닙니까? 좀 그런 사례들을 보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뭐 출마하냐 안 하냐 이런 관심은 뭐 외부 사람들 통해서 자꾸 할 필요 없고 이제 어차피 7월 중순 안에는 전당대회가 이뤄질 것이라고 하면은 네. 앞으로 한 주, 2주 이내에는 후보자 등록이 시작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곧 나와야 되는 거고 이제는 더 이상 목격담 정치가 아니고 본인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일주일 한 10일 이내의 시간 동안 뭐 그 부분은 확연히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목격담 정치가 아니라 전면에 서지 않을 수 있는 그 시점이 지금 다가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곧 그러면 전면에 서는 것이냐라는 건데 사실 목격담 정치가 이 시기가 또 길어지면 약간의 또 피로감이 올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자꾸 목격담이 올라오는 이유가 있죠. 나왔으면 좋겠어요라는 뭐 그런 약간 아까도 뭐 팬카페에 올라온 목격담인데 나왔으면 좋겠어요를 얘기하는 어떤 지지층이 확고하게 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지자들이 여론조사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설문조사라고 해야 돼, 여론조사라고 해야 되나? 도봉산 앞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길거리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어제 도봉산 만남의 광장에서 한동훈 전당대회 복귀 찬성 반대 스티커 붙여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찬성이 한눈에도 많죠. 압도적으로 많았다라고 합니다. 총 978명이 참여를 했는데 그중에 75.6%가 찬성에 붙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여기 도봉이거든요. 이동학 의원님. 네. 도봉 지역이 물론 국민의힘에서 김재섭 당선인이 홀로 외딴 섬처럼 당선이 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여기는 이제 국민의힘의 굉장히 추운 지역인데 여기서 이렇게 빨간
스티커가 많이 붙었다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도봉산이라고 해서 도봉구의 주민들이 저걸 다 그렇긴 붙이지는 하죠. 않았을 겁니다. 아마 네. 도봉산 만남의 광장이니까 네. 뭐 서울, 경기, 인천 많은 시민들이 아마 저기 갔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저게 이제 객관적이다라고 이제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걸 판넬을 설치한 사람이 한 500장 붙여놓고 그럴 수도 내가 있는 500개 것이고. 붙이고. 예, 알 수가 없는 길이죠. 네. 그러나 어쨌든 이제 저기에서 보이는 건 저는 지금 좀 의아스러운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네. 한동훈 팬덤 효과라고 하는 게 이제 일단은 여론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저는 그 지점이 좀 의아스러운 게 웃자란 정치인 같아요. 뭔가를 보여준 바도 없고 자신 스스로 뭔가를 이룬 적도 없는데 이번 비대위원장에 나오면서 사실상 지지층의 지지를 굉장히 많이 얻고 있잖아요. 저는 이 지점이 약간 거품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번 총선의 무대 위에 올라갔을 때 보여줬던 모습 자체가 그냥 야당 심판, 586 청산 이런 걸 보여줬고 자신의 어떤 국가 비전이라든지 여당 지도자로서의 어떤 모습 이런 것을 보여주는 데는 큰 한계를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나 이제 당대표로 이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네. 저는 지금 대통령이 세 가지 뽀개기를 하고 있는 와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뽀개기? 예, 하나는 보수, 국민의힘 당을 뽀개고 있다. 두 번째는 검찰의 내로남불 이거를 주도하고 있으면서 검찰을 뽀개고 있다. 네. 세 번째는 대한민국을 뽀개고 있다. 이 세 가지 뽀개기에 맞서서 정말 국민의 지지를 더 중도층까지 훨씬 더 넓혀가지고 다시 보수 세력의 어떤 재건을 이끌 수 있는 인물이냐. 여기에 저는 굉장히 큰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대통령과 결국 선을 그어야 될 텐데 선을 그으려면 대통령 탈당하시라. 국민의힘은 내가 다시 한번 일으켜 보겠다. 라고 하는 정도의 결기를 내세우지 않는다면 저는 나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대통령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긋는 게 아니라면 못 나오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신지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저런 한동훈 위원장의 팬덤이 출마하라 그거보다도요. 네. 그 에너지보다도 한동훈 출마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 출마하지 마라고 하는 견제하는 그게 오히려 한동훈 출마의 그 분위기를 더 조성시켜주고 있는 측면이 훨씬 크다. 훨씬 크다. 지금 뭐 민주당도 지금 가세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저렇게 발언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이 나와봤자 뭐 책임론이 있고 어떻고 뭐 홍준표 시장부터 심평 변호사 뭐 총선 백서 한동훈 책임론으로 몰고 가려는 거 뭐 여러 가지 모든 움직임들이 네. 한동훈을 견제하고 나오는 것을 어떻게든지 저지해보고자 하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런 행위들이 이제 나타난 건데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한동훈 더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한동훈을 비판하는 거는 좀 뭐 자유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한동훈을 비판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러면 한동훈 말고 어떤 대안 리더십이 있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걸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다면 한동훈이 저렇게 뜰 이유가 없겠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장동혁 전 사무총장, 네, 조금 전 이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랑 소통하지만 나와라 마라 말 안 한다. 근데 그러면서 한 얘기가 상황이 바뀌고 있고 지금도 민심은 변하는 중이다. 정치인은 민심이 부르면 거부 못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 얘기를 보면 김진욱 대변인님. 장동혁 전 사무총장은 정말 딱 손에 꼽는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친한파라고 하는데 정치는 민심이 부르면 거부 못할 거다라는 얘기가 의미심장합니다. 뭐 저에게는 사실상 복귀 명분을 그 강하게 퍼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정치인이 된 한동훈 거기에 민심이 부르면 소환하면 참여할 수밖에 없는 소환에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를 네. 지금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아무리 당내에서 뭐 윤칠 한삼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70%,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책임이 30%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정치 참여, 정치 복귀의 어떤 걸림돌이 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시각이 대세적이고 많잖아요. 그렇게 보면 아마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번 전당대회에 어떤 명분을 가지고더라도 참여할 것인데 문제는 딱 하나예요. 뭐요?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이것을 어떻게 그 규정하고 나올 것인가.
이것만 잘 보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정치권에 처음 들어올 때 킬러 문항이 있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잠깐 총선 끝나고 쉬고 다시 나올 때도 역시나 이 킬러 문항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어제 비가 내린 직후에 오늘 아침 급격히 쌀쌀해졌습니다. 이럴 때 딱 감기 걸리기 좋으니까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쌀쌀한 아침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죠. 논란의 수원지검에서도 근무했었던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방통위 부위원장, KBS 기자 출신의 안영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명대변인 출신의 김유정 전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 성치훈 정치위 부의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당내에서, 여당 내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와야 된다라는 공개 지지가 나왔습니다. 제대로 된 첫 공개 지지라고 합니다. 조혜진 의원이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 한동훈밖에 없다 공개 지지를 한 건데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선발 투수 얘기도 했어요. 이제는 선발 투수로 나서야 된다. 마운드에 올라 서려는 선발 투수 한동훈. 자, 그 앞에 허들은 있을까 없을까? 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당내 첫 공개 지지, 조혜진 의원의 공개 지지 이야기 살펴보시죠. 조혜진 의원, 희망이 있는 전당대회가 되려면 한동훈이 출마해야 한다. 총선 패배의 실질적 책임은 따로 있지 않느냐. 구원 투수로 출전했다가 패전 처리 투수로 끝냈는데 이제는 선발 투수, 주전 투수로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등판은 이 지고 있는 팀의 구원 투수로 마운드에 오른 격이다. 그래서 패전 처리만 하고 내려왔다. 한동훈 탓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지난 선거 패배의 책임은 이미 지고 있던 팀이었다는 거죠. 선발 투수, 주전 투수로 나서야 한다라고 야구 비유를 했습니다. 안영환 의원님, 네. 야구에서 이게 구원 투수로 올라가는 것과 선발 투수로 등판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입니다. 큰 차이. 그렇죠. 이제 선발 투수는 예고가 되는 것이죠. 예고가 되고 뭐 체력 관리를 충분히 한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5일에 한 번 정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 구원 투수는 준비하고 있다가 언제 나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뭐 본인 팀 이기고 있으면 안 나가는 거고, 예. 뭐 지고 있으면 뭐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나갈 수 있는 거고 또 그런 상황인데. 야, 한 6회쯤 보다가 야, 지겠다. 동훈아, 네가 가서 좀 던져라. 얼른 빨리 8% 급하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나오게 한 감독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뭐 화면도 나오고 우리가 이 주제를 삼는 것으로 비춰볼 때 비춰볼 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발 등판의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벌써 뭐 우리가 야구 선수 나오기 전에 뭐 유현진 선수가 나올까 말까 언론에 막 나오기 시작하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하네요. 네, 그런데 유현진 선수가 언론에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여권 내에서 현재 여권이 변화가 없이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 또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에도 지지율에 변화가 없는 상태. 네. 여권 내에 구심점이 없는 상태가 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구애 여권 내에 네. 또 그런 게 이제 커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뭐 게다가 지금 상황에서 지금 현재 순간 당원 100%의 룰을 가지고 투표에 나선다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에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현재 당내 분위기로 비춰본다면. 그러면 이제 주위에서 부추기겠죠. 당신밖에 없다. 또 나오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는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 이것만 이제 분명히 하고 싶은 게 선출직 공직자는 선출 플러스 공직입니다. 그러면 선출은 공직을 꾸미기 위한 형용사예요. 그럼 선출되기 위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직에 대한 예. 뭐 당대표 그럼 당대표를 맡기 위한 나의 명분, 준비, 철학, 비전이 내가 있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출될 수 있겠구나를 염두에 두고 고려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뭐 선출직 국회의원 나온다든지 지자체장에 나온 분들이 선출될 것 같으니까 나오고 그 다음에 본인의 비전이나 철학 같은 건 생각하지 않고 일단 예. 선출될 것 같으니까 나온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건 아니다고 보는 거고요. 제가 꼭 이거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뭐 적용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본인이 당대표가 나올 수 있을 만한 명분이 있는 것인가, 내가 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비전이 있을 것인가. 과거에는 그야말로 구원투수였지만 주전투수로서 그러니까 그 해를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 체력이 될 것인가를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판단을 하는 게 올바르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한동훈 전 위원장의 최근 이 목격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목격담 정치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친한계 인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80~90%는 마음 먹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변화가 긍정적이지 않아 결국 불려나오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친한계 인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서서 이제 야구 비유가 오늘 많이 나오니까 한동훈 이른바 투수가 80~90% 지금 어깨는 다 풀었다는 거예요. 불펜에서 어깨 다 풀고 선발 등판에 몸풀기는 다 끝났다. 친한계 인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허. 자, 김광삼 변호사님. 네. 굉장히 목격담이 많이 되고 있고, 이게 목격담 정치라는 이유가 붙은 이유는 저것조차 사실은 어떤 정치적인 한 위원장의 자산이라는 의미도 있겠죠. 80~90% 몸 다 풀었다는데요. 이제 등판만 하면 된다는데요. 근데 이제까지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뭐 도서관을 갔다든가 아니면 이제 외부에 길거리 갔을 때 뭐 사진 찍혀갖고 이거 자체가 화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나요? 이제 거의 없었잖아요. 이제 이거 자체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어떤 팬심이랄지 아니면 지지 이런 것들이, 관심 이런 것들이 엄청 높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조혜진 전 의원이 글을 내가 다 읽어봤는데 엄청 잘 썼더라고요. 비유가. 아까 말씀드린 뭐 구원투수, 선발투수 얘기를 해요. 주전투수. 사실 지난 총선은 이제 구원투수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구원투수라는 건 뭐예요? 아주 질 것 같으니까 네가 나와서 어떻게 한번 뒤집어봐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뒤집지 못했어요. 거의 완전 뭐 9회 말 됐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게임을 진 거에 대해서 구원투수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구원투수 이전에 투수나 타자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걸 굉장히 비유를 적절하게 잘 했다고 하고요. 이제 정식으로 게임에 데뷔를 해서 이제 선발 투수로서 본인의 이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뭐 시간이 도래를 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좀 뭐 굉장히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뭐 사진이 나오고 그러니까 바이럴 마케팅한다, 그러면서 뭐 비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저는 뭐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길거리에다 찍힌 사진을 본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도서관에서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의도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의도 자체가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있는데 이 정도면 선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총선서 완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총선의 패배 원인이 바로 정권 심판론이라는 것이 거의 명백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총선 이후에 대통령이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됐건 정부가 됐건 지금 민심을 얻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에서는 이러한 민심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앞으로 국민의힘을 끌고 갈 사람이 누구냐, 아니면 대통령실을 견제할 수 있는 당대표가 누구냐, 예. 이런 거에서는 답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요즘 뭐 분위기 자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출마 분위기로 가는 것도 다 이런 차원에서, 또 더군다나 이제 친윤들이 좀 약간 비판했잖아요. 예. 근데 아마 친윤이랄지 대통령도 우리가 아무리 개입을 해봤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표가 되는 건 막을 수 없다. 이건 방법이 없다. 그런 결론을 내렸을 거예요. 그럼 어차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표가 될 거면 사실은 척을 지면 안 되죠. 그래서 최근에 뭐 친윤이랄지 비윤 중에서 비판적이었던 시각이 상당히 좀 달라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술렁술렁이었는데 지금까지는 조혜진 의원이 선발 투수 비유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등판을 공개 지지했고, 여권 내에서 3040 젊은 축에서는요, 아니 뭐 옆 당 보니까 선거 지구도 잘만 나오더만 이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비대위원장이자 선대위원장으로서의 승패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선거 패인의 원인이 있는 패장이 전당대회 나가는 게 맞냐 안 맞냐? 이게 궁금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사례 있지 않습니까? 대선 지고 지선 지고 그래도 자기 보고 나가고 그리고 또 당대표 되고 하는 모습들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요. 그런 정치적 초식이 있는 상황에서 특정인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저희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정치는 본인의 결단과 의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가고 안 나가고는 본인께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홍준표 시장이 당 근처에 얼씬도 되지 말라며 연일 한동훈 전 위원장을 비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상민 의원이 홍 시장의 본심은 사실은 한동훈의 출마를 바라는 건 아니냐라는 독특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홍 시장의 본심. 이상민 의원이요. 홍 시장 등 여럿이 한동훈을 나오지 않을 수 없게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다. 홍 시장의 본심은 한동훈의 출마를 원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칠만 하면 비난해서 언론에 등장시키는 걸 보니 말이다. 라며 이상민 의원이 또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얼마 전 원희룡 전 장관과의 이 딤섬 회동에 대해서도 원희룡 장관이 윤한 사이의 관계를 정상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선 것이 아닌가 추론한다라는 해석도 내놨습니다. 자, 일단 홍 시장의 본심. 야구 또 좋아하는 성추윤 부의장. 예. 뭐 야구 비유가 오늘 아침부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홍 시장의 본심. 앞서 저희 돌직구쇼에서 성 부의장이 야권에서 보는 홍준표의 한동훈 때리기의 역설에 대해서 얘기해 줬잖아요. 그죠. 예. 오히려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오게 되는 뭐랬죠? 그때 한동훈 전당대회 한동훈 나와라 준비위원장 같다. 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예. 이상민 의원도 좀 같은 해석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전 여권에서 점점 더 많은 의원들이 조혜진 의원님 같은 분들처럼 이 지지 선언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뭐 지지나 이런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그 공은 그 홍준표 시장이 독점하고 있거든요. 홍준표 시장이 의도하지 않았건 의도했건 한동훈 위원장이 나중에 뭐 좋은 결과를 갖게 되면 나중에 가서는 거 봐라 내가 키워주지 않았냐 이렇게 입장을 바꿀 수 있는 분이다. 아, 그래요? 예, 홍준표 씨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이라고 사실은 생각합니다. 내가 다 키워준 거다. 그렇지 않냐? 내가 그때 이 이슈의 논란의 중심으로 이끌어줬기 예. 때문에 잘 된 거 아니냐? 상남자식 스타일이다. 그게 전 시대적어적 워딩이라고 보긴 하겠지만 네. 어쨌거나 홍준표 시장께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근데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좀 이게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네. 국민의힘을 위해서는 좋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본인을 위해서 과연 좋을 것인가 이거는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좀 빈약한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좀 자맹을 통해 공부를 통해 좀 익히고 왜냐하면 정치 아직 신인 아닙니까 사실상 아무리 비대위원장이라는 큰 자리를 짧게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총선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뭐 영리한 분위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뭔가 좀 더 내공을 쌓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근데 그게 왜 필요하냐 지금 이제 야구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예. 그 총선 때 이제 그 구원투수로 나왔는데 저는 패전 처리가 아니라 그때 그 야구에서 추격조 패전 처리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이길 가능성이 있대 역전할 가능성을 갖고 나오는 사람을 이제 추격조라고 하잖아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그 역할을 맡고 나온 거였죠. 추격조였다. 패전 처리가 아니라 추격조를 맡고 나온 건데 문제는 뭐냐면 비대위원장이 이제는 투타 겸업을 해야 됩니다. 투수로서 막으면서 공격까지 해야 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공격력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2조 심판론으로 사실상 하나도 공격 점수를 내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타 겸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격력을 키워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그거에 대한 지금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투수 능력은 좀 뭐 그러니까 당 관리 능력, 투수 능력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고 보지만 공격 능력은 검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네. 플레이 이제 다시 복귀했다가는 근데 단 한 가지 그건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과연 타격 능력이 없는 건가 아니면 그냥 그 스윙하지 않고 그 헛스윙하지 않게 하니까 그냥 루킹 삼진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실 지난 총선에서 공격을 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에 대통령과의 차별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쓴소리도 할 수 있는 그 결심이 섰을 때 그러면은 이제 공격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결심이 서야 그때 나오는 것이지 지금 뭐 사람들이 투수 잘하지 않았냐 선발 투수로 해라 이것만으로는 한동훈 위원장 개인적인 입장에선 나와도 점수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이상을 역전시키긴 힘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여전히 쓴소리도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비판 여론인데 함께 보시죠.
견중만 울리지 말고 비전을 제시해라. 목격담으로만 분위기 만드는 행보는 성공하기 어렵다. 아, 급기야 자뻑 정치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 뭐 한동훈 반대파들의 이런 익명의 굉장히 뭐 날선 비판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당위적으로 평가하면 저 말들이 맞죠. 그리고 어찌됐건 선거에 패배한 비대위원장으로서 더군다나 중간에 유시민이 아니고 유승민 전 대표도 함께 좀 공식적으로 뛰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당내 제언들도 있었는데 단칼에 거절을 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이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책임은 충분히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3, 4개월 만에 7, 8월 전대를 기점으로 생각하면 3, 4개월 만에 총선 패배하고 다시 나선다라는 거는 사실 원칙적으로 당위적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죠. 그리고 저런 당내의 평가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분위기는 점점 나가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어떤 저런 SNS나 인터넷상에서 본인에 대한 뭐 평가나 또 이런 뉴스가 굉장히 좀 즐기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네. 홍준표 그 시장의 어떤 굉장히 과도한 그런 평가들도 사실 정치인이 무풀보다는 악플이 낫거든요. 무풀보다는 악플이 더 네. 좋다. 존재감에 있어서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아마 한 축에서 도와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오. 홍준표 시장의 그런 SNS의 글이나 발언들을 놓고 보면 오히려 얘기하신 대로 도와주는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대통령에 대한 그 검찰 인사 두고 한 얘기도 있잖아요. 자기 여자도 하나 보호 못하면서 어떻게 5천만 국민을 지키느냐. 이런- 상남자식 스타일이다. 그렇죠. 이 얘기도 대통령을 굉장히 호위무사처럼 지켜주는 듯한 그런 발언 같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굉장한 비판이거든요. 오. 그럼 자기 여자 지키려고 검찰 인사했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사실은. 그래서 홍 시장의 본심이 점점 미궁 속으로. 그렇죠. 본심이 아마 오. 본인이 해놓고도 내가 이게 무슨 말을 했지라고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과연 액면 그대로 그게 본심인가 잘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은 저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거취를 어떻게 결정하는 건가를 지켜보면서 당내 당권 주자라고 거론되는 사람들도 다 지금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일단 뭔가 결론을 내야만 그분들도 당권에 도전할지 말지 한 서너 명 거론되잖아요.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역시 주목도는 높은 것 같고 한마디만 덧붙이면 3040 천목회 멤버들 굉장히 당내에서 무슨 뭐였죠? 반성문인가요? 뭔가 네. 내면서 개혁적인 목소리 못 낸 거에 대해서 반성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빗대가지고 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도 선거 대선 지고도 대표도 하고 보궐선거 나갔는데 왜 우리라고 못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굉장히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비판 많이 했는데 그거를 이제 와서 반면교사 삼겠다고 하는 그 모양도 저는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겠다고 하는 분들이 조금 온당한 처사는 아닌 것 같아서 당이 점점 어디로 가느냐 묻고 싶어요. 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영입한 1호 인사 박상수 변호사가 조금 전 저희 정치 시그널에서 독특한 흥미로운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의 유일한 약점을 꼽자면 이 정치적인 이 서사, 내러티브가 없다라는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들어보시죠. 홍준표 시장은 폐쇄자니 뭐니 이런 말을 하지만 어쨌든 누가 봐도 황태자처럼 커왔기 때문에 그것이 별로 그렇게 좋은 서사지는 않아요. 정치인으로서. 네. 정치인은 굴곡이 있어야죠. 지금 이 상황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서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제가 생각했던 서사의 부족이라는 이 약점이 네. 지금 이 상황을 거치면서 극복되고 있다. 전당대회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연락들은 저만 받는 거는 아니고 예. 이제 영입 인재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다 받고 있는 지금 상황인 것 같고 돌아가는 당의 상황이나 예. 아니면 우리 정부 그리고 앞으로 우리 보수가 이렇게 다시 재집권해서 나갈 그런 방향 그리고 특히 수도권을 재건해야 된다라는 이 측면과 관련돼서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있습니다. 안 의원님. 네, 홍준표 시장의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뭐 꽈서 볼 건 아니고요. 홍준표 시장의 이야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당내에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당을 지켜오기 위해서 고생해온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갑자기 무임승차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정치 경험이 없고 내공이 없는 분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여기까지 연장된 것 같고요. 그와 맞물려서 이제 보수정당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보수정당이 역대 위기가 닥치면 내부 인사가 나서서 정리를 하지 못하고 항상 외부 인사를 데려다가 타개하려고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인사를 키우지는 못한 겁니다.
민주당에 비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인재풀이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왔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이야기는 그런 맥락에서 어떻게 고생도 하지 않은 사람이 방금 이제 서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황태자로 커 와가지고 그냥 당을 이렇게 접수할 수 있느냐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요. 어찌됐든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좀 되새겨 듣고 본인의 내공을 키우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